한국방사청 결국 인이 후회의 눈물. KF-21 공동개발 최종 합류. 유럽 발칵. UAE 오일머니 66조 잭팟 투자 선언.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생산이 체계 개발 완료 및 실전 배치를 위해 절찰리 진행 중이다. 다올투자증권 최광식 연구원은 12일 2026년이면 KF-21의 개발 성공 및 실전 배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며 상품성이 기대된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당초 KF-21 블록 1, 공대공, 40대를 최초 양산할 계획이었으나 국책연구기관이었던 한국국방연구원은 공대공 미사일 무장시험 등 성능 검증과 관련해 초도 양산 물량 축소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40대가 필요하다는 군 당국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올해 20대에 대한 생산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나머지 20대에 대한 계약을 내년에 체결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초도 물량 40대가 결정됐다. 최 연구원은 개발 과정이기 때문에 성능 확인 이전에 양산 대수를 늘릴 수 없다는 부담도 설득력 있다며 당초 계획이었던 KF-21 블록 1 40대에 2032년까지 블록 2 공대지 80대를 추가 양산하는 120대를 모두 양산하게 되면 양산 단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결국 20+20 방식으로 두 번에 걸쳐 계약하는 방식을 띠게 된 KF-21은 올해 6월 방위사업청 KAI 사이에 1.55조 원 계약으로 1차 물량 20대가 확정됐고 내년 공대공 무장 검증 시험을 마치면 추가 20대 양산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최초 양산 20대 계약은 KAI의 개발 단계 업체 투자금 보상 0.4조 원을 제외하고 KAI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과 맺은 계약이 2.23조 원으로 확인된다. 대당 단가를 1112억 원으로 추정했다. KF-21의 경쟁 대상으로 꼽히는 프랑스 전투기 라팔이 한 대당 1,500억 원가량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KF-21의 가격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KF-21 보라매는 이달 초 1000회 무사고 비행을 달성한 바 있다. 체계 개발 시험 비행으로 계획된 2000소티 항공기 한 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출격한 횟수 중 절반을 소화해낸 것이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단거리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 실사격 성공 소식에 더해 1000소티 무사고 비행 성공 소식까지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글로벌 시장의 관심도 뜨겁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동개발국이자 50대 양산이 예약된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도 KF-21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건 공식 입찰이 시작되어 제안한 곳은 필리핀, 페루, 말레이시아, 폴란드 및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등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KF-21이 그동안 KAI의 매출 절반 이상을 점유해온 TO10, FA50 수출 이상의 큰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개발 성공 시 상품성이 아주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 차세대 전투기 개발 본격화하는 일본, 내년 관련 예산 1조 원 편성. 일본 정부가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예산 1087억엔, 약 1조 212억 원을 2025년 도 예산안에 편성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3개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를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공동 개발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를 지난 2022년 12월 발표한 바 있다. 예산은 GCAP를 관리하는 정부 간 기관 GIGO에 출연돼 기체와 엔진 등을 공동 설계하고 제작 시험하는 데 충당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예산에는 차세대 전투기에 탑재될 중거리 공대공 유도미사일 개발비 59억엔, 약 553억 원도 반영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GCAP는 GIGO와 내년에 설립키로 3국이 합의한 합작법인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합작법인에는 영국의 BAE 시스템스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항공우주공업회가 공동 출자해 지난 7월 설립한 일본 항공기 산업진흥이 각각 33.3%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합작법인 본사는 영국 런던 부근에 위치한 레딩에 설치되며 레오나르도의 로베르토 칭골라니 대표가 경영을 진두지휘한다. 지아이지오 수장은 일본의 오키마사미 전 방위심의관이 맡는다. 일본이 먼저 GCAP 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지아이지오에 출연되는 전체 예산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로베르토 칭골라니 레오나르도 대표는 지난달 이탈리아 국방부가 GCAP에 일본과 비슷한 규모인 88억 유로, 약 13조 원을 할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GCAP는 지난 7월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1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노동당이 이전 보수당 정부가 추진키로 한 GCAP를 축소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지난달 5일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지속적인 추진을 승인하며 고비를 넘겼고, 같은 달 20일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만난 조르자 멜라니 이탈리아 총리,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데 합의하면서 GCAP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3. 중 보유 핵탄두 600개 이상, 2030년까지 1000개 상회 전망. 중국이 군 고위급의 부패 문제로 군 현대화에 차질을 겪을 수 있으나 핵무장을 비롯한 군사력을 여전히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현지 시간 공개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4년 중반까지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600개 이상 보유했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최소 2035년까지는 핵전력을 확대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는 매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작년에는 중국이 2023년 5월 기준 핵탄두를 500개 이상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재래식 및 핵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발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3년 중국군 내 고위 지도부에 만연한 부패가 드러났으며 이 문제가 중국군이 설정한 현대화 목표를 진전시키는 것을 방해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작년 하반기에만 리쌍푸 국방부장과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원 등 최소 15명이 군 고위급과 방위산업 경영자가 부패 혐의로 숙청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부패 문제가 중국군 모든 부분에서 발견됐으며 군 고위급에 대한 중국 정권의 신뢰를 흔들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현대화를 목표로 한 중국군이 이를 향해 고르지 않은 진전을 보인다면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중국군이 중국 공산당의 대만 통일 노력에 더 유용한 군사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중국군의 모든 영역에서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육군은 장거리 화력 역량을 입증했고 해군은 제1도련선 밖에서 새로운 작전을 수행했다. 제1도련선은 쿠릴 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몰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한다. 중국 공군의 경우 무인 항공체계의 현대화와 현지화 측면에서 미국의 수준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중국 로켓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새로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의 육군 규모를 예비군과 중군사조직까지 포함해 약 300만 명으로 추산했다. 해군은 370척이 넘는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 세계 최대 규모이며 2025년 395척, 2030년 435척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군과 해군이 함께 3,150대가 넘는 항공기, 훈련기나 무인기 제외
를 보유했는데 이는 인도태평양에서 최대 규모이며 세계 3위다. 국방부는 중국이 공식 발표하는 국방 예산보다 90%를 더 쓰는 것으로 보인다며 2024년 총 국방 지출을 3,300억 4,500억 달러, 480조 654조 원로 추산했다.